어, 시간이 돼서 2022년 10월 23일 모리클럽 줌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0분간 이제 톡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경제가 이렇게 한국 성장률이 0.1%대로 추락할 거다. 이런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 한국 경제 성장률이 0에서 1%대로 하락할 거라고 그러고, 그래서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5년 1% 하락 법칙에 따라 2027년에는 평균 성장률이 0%에 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년 1%포인트 하락의 법칙은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분석으로 쭉 해가지고 한 30년 동안 지금 1% 이렇게 5년에 1%씩 하락한다는 겁니다. 장기 성장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사실 되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죠? 뭐 기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 각 개인들도 열심히 살고 있고 그런데 경제는 계속 나빠지고 있고 국가 경쟁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저는 그냥 이와 관련돼서 나름 몰입을 해서 제 결론은 뭐였냐면은 지금 기업보다 더 열심히 해라. 뭐를 해라. 이렇게 돼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이걸 하면은 확 바뀌는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열은 높은데 주입식 교육을 하니까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결국 국가 경쟁력을 만드는데 어, 국민 전체를 주입식 교육으로 하니까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수 모임 뭐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걸 제안했는데 그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수 모임에서 만난 분이 김세직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자신의 논문을 보내줬는데 제가 그 논문을 읽고 정말 아주, 아주 전율을 했는데요. 이분의 논문이 이겁니다. 어, 2007년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논집에 이제 발표된 건데 이분이 2006년에 서울대 교수가 됐어요. 이제 IMF에 근무하다가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IMF에 근무하다가 2006년에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로 부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들어온 지 1년 만에 이제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창조형 인적 자본과 이를 위한 교육개혁. 그래서 이 논문은 한국 경제 성장률이 평균 8%대에서 5%대까지 급격히 하락한 주요한 원인이 한국의 성장 동력이 더 이상 모방형 인적 자본에 있지 않고 창조형 인적 자본에 있음을 논한다. 따라서 한국이 빠른 경제 성장을 꾀하기 위해서는 창조형 인적 자본을 육성하는 교육 개혁을 조속히 실행해야 함을 논한다. 그러니까 저는 좀 막연히 교육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걸 경제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 얘기가 맞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책도 내고 모방과 창조라는 책도 내고 올 초에 KBS 신년 기획 2부에서 다음이 온다 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하고 있어요. 근데 별로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저도 노력하는데 제가 동영상에도 여기에 관련된 자세한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이거의 움직임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서울대학교에서 교양 강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입생 세미나라고 해서 모든 이제 신입생들이 듣는 저는 여기에서 이제 몰입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김세직 교수님이 뭘 제안했냐면 한국 살리기 교양 강좌 시리즈를 만들자.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이제 이것을 세이브 하려면은 이제 창의성 교육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 신입생 그 융합 그 이런 교양 강좌 시리즈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울대학교 총장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후보들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중에 뭐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총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불러다가 이제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제 이런 걸 하자 그래서 저희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수 모임에서 지난 14일 날 간정도서관에서 이제 서울대 사명 창의적 교육으로 세이빙 코리아라는 포럼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교수들, 학생들 뭐 이렇게 부르고 지금 이제 회장이 이제 그 수학교육과의 권은환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김세직 교수님이 이제 기조 강연을 하고 발제로 이제 김성훈 교수님, 권은환 교수님 발표를 하고 저는 이제 2부가 패널 토론이 있어요. 이제 여기 총장 후보님들을 모시고 저는 이제 패널 토론 자장을 했는데 여기서 김세직 교수님이 발표한 걸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위기의 한국 경제 서울대 역할 그래서 이제 뭐 세이빙 코리아, why and how 이걸 했어요.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장기 성장률이 진짜 성장률이랍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정치를 뭐 진보로 하느냐 보수로 하느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 6%대, 김대중 정부 때 5%대, 노무현 정부 때 4%대, 이명박 정부 때 3%대, 박근혜 정부 때 2%대, 문재인 정부 때 1%대, 0%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거는 이제 이분이 이 경제 이론에서 한 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인적 자본이래요. 휴먼 캐피탈이랍니다. 그거는 경제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정립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해법은 창조형 교육이다. 그러니까 창조형 인적 자본 축적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방형 교육에서 창조형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고 경제 성장을 이끌 이 시대 최고의 자산인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창조형 교육 제도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총장들한테 그래서 서울대 교육을 창의성 교육으로 바꿔라. 근데 서울대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권원환 교수님이 한 거는 이거는 이제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수 모임의 교수들의 아이디어입니다. 강의 평가가 있어요. 강의 평가. 그래서 뭐든지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강의 평가에 창의성 교육에 대한 걸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 차원에서는 이 강의를 통해 내 창의성이 향상되었다. 이 수업의 내용은 창의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런 항목을 넣으라는 거고 또 이 강의는 창의성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시험 등의 평가 방법이 창의성을 요구하도록 출제되었다. 그다음에 교수자 차원에서 강의자는 창의성을 갖추도록 장려하고 수업을 진행했다. 창의성에 대한 강의자의 피드백은 적절했다. 이렇게 이런 항목을 적어도 하나 내지 두 개의 강의 평가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걸 교육을 바꾼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패널 토론을 이제 2부에 패널 토론을 했는데 패널 토론을 한 거는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서울대가 창의성 교육을 하겠다고 대내외적으로 공포를 해야 된다. 그 얘기는 학생을 선발하는데도 창의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준비하는 뭐 유치원생부터 교육 방법이 바뀔 거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안하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질문 형태로 이제 하고 각 이제 총장 후보들이 거기에 대답을 하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조선일보에 소개가 됐어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창의적 사고를 발달시키는 교육, 깊이 생각하도록 하는 교육이 그러니까 세이빙, 그러니까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내년 이제 2월에 정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여기 마지막 학교에서 이제 이런 거에 관여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추구하려고 이제 몰입 아카데미도 만든 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몰입 클럽도 운영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맥락에서 제가 말하는 이제 50시간 몰입의 법칙 이렇게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떤 경험한 뭐 몰입 경험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걸 해봐서 어떤 거냐면 50시간 정도 연속해서 생각하면 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몰입도 100%가 되고 그 사람을 기준으로 영재의 내가 된다. 이거는 많은 사람이 경험을 했어요. 지금 뭐 변상훈 대표님 참여하고 계신데 변상훈 대표님도 몰입을 해서 경험을 했고 고태영 연구원도 뭐 이렇게 경험을 했고 뭐 또 여기 박사과정으로 있는 분들 몰입한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 문제를 50시간 연속해서 생각하면 전부 다 영재의 내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10시간만 생각해도 뭐 평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상태를 몇 개월 보내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천재의 내가 된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저건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안 해봐서 그렇지 저걸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는 제가 저걸 얘기함으로써 많은 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영재와 천재는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제가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뭐 50시간 생각하는 게 생각의 마라톤이에요. 그러니까 마라톤이라는 거는 마라톤을 안 해본 사람이 하려면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1km, 5km, 10km 뛰어보면 마라톤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50시간 연속 생각하는 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우리가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저런 방식으로 노력을 하면 자기 지적인 두뇌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연속해서 생각하면 두뇌 가동률이 몰입도를 저는 두뇌 가동률이라고 그러는데 대략 2%.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했으면 여러분들의 두뇌 가동률이 한 2% 정도 되는 거고 10시간 연속해서 생각하면 두뇌 가동률이 대략 20%가 된다는 거예요. 연속해서 생각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냅스가 활성화가 되는데 비활성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계속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속해서 생각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고력 형성 문제 해결을 위한 몰입에서는 도전적인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50시간 연속해서 생각했다는 분은 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두뇌를 발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저렇게 오랫동안 생각하려면은 이제 슬로우 싱킹 방법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으로 50시간 생각하려면은 이제 그 생각의 마라톤을 하는 건데 슬로우 싱킹을 이제 하면 되는 거죠. 뭐 슬로우 싱킹은 뭐 참선을 하시는 가나선을 하는 스님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분들은 몇 개월을 화두 하나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뭐 50시간은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누구나 지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